네, 이 책은 저희 2008년부터 있던 저희 빈집이라는 공동체와,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어진 빙고라는 이제 공동체 은행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지은 거고요. 가장 큰 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왔고, 이따가 뭐 뒤풀이 하시거나 이럴 때는 뭐 더 재밌는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사람이어서,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살구한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빙고에서 책임활동가 맡고 있는 김지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얘기해도 되겠죠? 네. 사실 초대를 받았을 때, 여기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승낙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자료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 협동사회연구회, 사회경제 포럼 분들이, 아까 소개도 들었지만, 너무 현장에서 되게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뭐 책 하나 썼다는 이유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책 내고서 한 30군데 넘게 이렇게 북토크를 다녔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긴장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되게 사전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너무 울리셨나요? 괜찮아요? 그죠? 아무튼 네, 질문들도 너무 이렇게 어려운 질문들이어가지고 강연은 좀 짧게 줄이고 마이크를 좀 띄우죠. 띄울까요? 네. 이렇게 그냥 말로 하면 괜찮은가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은 좀 있기는 한데요. 예. 되도록 좀 짧게 줄이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더 길게 하고, 또 대담도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시간이 있으면 뭐 이렇게 약간 일종의 워크숍입니다. 우리끼리의 어떤 마을 금고를 만들어보는 이제 워크숍인데, 이걸 이제 포스트잇에 이렇게 조금 간단히 써보는 워크숍인데, 이거를 해볼까 하다가 시간이 약간 모자랄 것 같아서 시간이 남으면 이따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안 읽으신 분도 계시죠? 대체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읽어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시작은 이제 저희가 2008년에 이제 해방촌 서울 용산구 남산 아래, 게스트하우스 빈집이라는 일종의 주거 공동체와 같은 독특한, 공간을 만들면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저희 로고인데, 여기 이제 약도기도 해요. 약도 찾아올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남산 타워고요. 요게 2호 터널하고 3호 터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나는 길이 있어요. 요 공간, 그래서 요게 터널이고, 여기 있는 곳에서부터 이제 빈집이 시작을 합니다. 이게 게스트하우스 빈집이라고 해서 손님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 게스트하우스인데, 저희가 그렇게 할 공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저희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공간도 그렇게 안 되고, 뭐 서비스를 해주면서 이렇게 돈을 받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손님 맞이는 하고 싶은데 서비스를 다 해주면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우리도 손님이라고 치고 손님들의 집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이런 컨셉으로 시작한 집입니다. 이 책의 이제 전반부에는 이제 빈집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자세히 나오는데, 일단 생략을 하고 사실 이게 그 부분이 더 재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략을 하고
그래서 2008년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한 3명 정도? 3명 정도가, 3명 혹은 4명 정도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손님들 누구나 올 수 있게 하자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손님들이 와서 하루만 있어도 되고 아니면 한 달 있어도 되는데, 우리가 같이 손님으로서 이 공간을 운영을 하자라는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1년 만에 집이 4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 왔을 때 점점 집이 차니까 또 하나 늘리고 또 하나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집이 여기 있는 터널 사이에 있는 이 아랫집이라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집은 요쪽에다 집을 지었어요. 한 5분 거리도 안 돼요. 윗집이라는 집을 구했고, 세 번째 집이 여기 들어왔고, 네 번째 집은 여기 있는 집으로 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만에 이제 집이 4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야 손님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가게를 차라리 만들자. 그래서 가게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빈 가게도 만들고, 카페 해방촌이라는, 카페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2년 정도 만에 가게 하나와 집 여러 개가 있는 마을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이걸 누가 딱히 주도를 하거나 막 어디 돈을 많이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집 하나에서 그냥 시작한 집이 이렇게 된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되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10년 정도 있고 지금은 이제 없는데요. 그 10년 동안 이 동네에서 구한 집이 20개 정도가 돼요. 이런 식으로 구한 집이. 그러니까 뭐 2년 되면 이제 재계약해야 되니까 또 이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가게 2개와 이제 사무실 같은 공간들, 뭐 여기 연구소도 있고, 뭐 이 주변에 이제 빈집은 아니어도 이제 주변에 뭐 수유너머나 뭐 만행 이런 식의 이제 청년단체나 아니면 뭐 연구소 이런 공간까지 해서 이게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걸 그냥 마을이라고 부른 거죠. 빈 마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여기 밖에 마을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밖에 마을 분들은 아니, 좀 더 범위가 넓게 모이신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 마을에 이런 분들이 다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뭐 사실 이런 마을들은 많이 있잖아요. 마을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들도 있는데, 이 마을의 특징은 이 여러 집들에 들어간 돈들이 다 빙고에서 나온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빙고에 저축을 하고, 그래서 빙고에서 다시 이용을 해서 공간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집들이 모든 이게 각자가, 자율적으로 출자하고, 그 출자한 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3사람 이상만 모이면 이 사람이 각자 출자를 얼마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3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집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빙고에서 이용해서 그냥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잠시만요. 그 빙고라면 책을 다 읽었다는 전제 위에서 이야기하는데 네. 안 읽은 분도 계시니까 네. 빙고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러 집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보증금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뭐 집을 사는 건 아니니까 보증금을 그러니까 이 여러 집들에 들어간 모든 보증금들을 모으는 것만 된 게 아니라 여기 살다가 또 나가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손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그러는 집이니까 사람들이 유동성이 엄청 큰 거예요. 모여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들어왔다가 또 나가기도 하고 뭐 좀 좋으면 뭐 계속 더 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이다 보니까 돈의 움직임이 엄청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이 한 집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집에 좀 살다가 이쪽 좀 재미없는 것 같으면 저 집 가서 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이 집들은 이 사람들이 어딜 가서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돈의 움직임이 엄청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든 이제 금고가 빙고라는 마을 은행입니다. 그래서 빙고가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러니까 빈집이 무엇이었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좀 독특한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주거 공동체니까 공동체는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같이 살면서 정말 이렇게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한 집에
그러니까 방 하나씩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오면 그냥 같이 살아야 되니까 방 3개가 남자 방, 여자 방, 손님 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자가 정해진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냥 올 수 있는 대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한 집에 그러니까 방 3개 정도 있는 한 뭐 30평 정도 되는 집에 뭐 나중에 10명, 12명 막 이렇게도 같이 사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거 공동체의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게 그냥 입출입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음 날 되면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이 집에. 그리고 누가 나갈지 모르고, 예, 그 다음에 집을, 다른 집을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너무 개방되어 있는, 그래서 환대하는 이 특징이 있어서 공동체로 유지하기는 오히려 조금 어려운, 뭔가 우리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오는 사람을 일단 받고 시작을 하니까, 공동체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처음에 어쨌든 우리가 그 전셋집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되게 적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전셋집이니까 월세는 별로 없는데, 사람은 많이 사니까, 이 내야 되는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뭐 이걸 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비용 자체만 n분의 1 하면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하루에 2,000원 이상이면 된다. 2,000원 정도씩만 모으면, 그러니까 한 달이면 이제 한 달 사는 사람은 이제 6만 원 정도를 내면 여기서 대략 살고 밥도 좀 얻어먹을 수 있는, 밥 얻어먹는 때보다 같이 해먹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약간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 소문이 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어떤 복지시설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뭐 룰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누가 어떤 규칙에 따라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집 자체는 그 사람들, 사는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숙박업소 같은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2,000원만 내면 살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숙박업소하고 조금 다르게, 숙박업소면 이제 사장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이럴 텐데, 이제 이런 구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빈집의 특징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자치 공유 환대라는 이제 키워드로 빈집을 설명하곤 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빈집이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너무 좋은 공간이야, 이상적인 공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갖는데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게 항상 잘 되기만 하겠어요, 그죠? 분위기 좋을 때는 뭐 서로 좋고 뭐 이렇게 재밌게 놀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막 뭐가 잘 안 되고 막 집도 지저분해지고 막 이렇게도 되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반대 생각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이렇게 살 바에 우리끼리 그냥 좀 좋은 사람끼리 그냥 모여 살면 안 돼. 더 이상 손님 안 받고. 그러니까 공동체로 사는 게 좋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야, 이럴 바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우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뭐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게 낫지 않아? 약간 이런 식의 시도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게스트하우스를 하지 왜? 그죠? 돈을 좀 더 받고 그냥 와서 우리가 같이 일하자고 한 건데 어떤 사람은 싼 게 와서 자기 일은 안 하고 약간 이런 사람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럴 바에야 우리가 차라리 돈을 더 받고 차라리 숙박업소를 하자 약간 이렇게 하는 의견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있는 되게 독특한 어떤 공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생각보다 빈집 얘기를 너무 길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빈집은 그렇고, 빈마을은 또 이것도 이제 각각의 빈집들도 이제 되게 특특하지만 이것들이 어떤 마을로 형성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빈집이, 다 같이 빈집이라고 하긴 했지만 이게 그냥 되게 다양한 자율적인 공동체예요. 그냥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집을 그냥 운영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공동체들의 어떤 공동체로서 이제 마을이 존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빙고라는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을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는 가게, 카페 이런 공간들이 있었고요. 물론 그래서 지금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때 체계로는 어떤 이제 빈집이라는 공동체와 어떤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공동체들을 연결하는 전체적인 체계로서 어떤 마을이라는 체계가 있었고, 거기서 그 재정 부분을 담당하는 금융
시스템으로서의 빈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구도가 해방청이 가장 잘 운영될 때, 요 구도가 잘 굴러갔을 때가 그러니까 제일 힘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뒤로는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서 이제 없어지기는 했는데요. 이게 이제 되게 독특한 사례죠,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되게 독특한 사례 같은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손님으로 와서 자유롭고 평등한, 동등한 주인으로서 같이 살다가 또 떠날 때는 그냥 손님으로 떠나는 이런 공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뭐 대단히 훌륭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몇 가지 이런 아이디어와 얘기들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전사고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니까 이 연구에서 다 전문가시는데요, 그죠? 금융부도 공부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예, 여러 가지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운동이 왜 필요한가? 혹은, 사실 뭐 그래봐야 되게 가난뱅이들인데, 그죠? 규모도 엄청 작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융운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부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계부를 이렇게 쓸 텐데,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이제 잉여다. 근데 우리가 돈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돈과 만나는 계기들이 각각 있다라는 거고, 그 계기에서마다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을 벌 때는 노동자로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은. 예.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노동자로서 사고를 해요. 노동자로서 사고를 할 때는 당연히 직장에서 돈을 똑같이 일을 하고 더 많은 수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개인적인 어떤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집단적으로 단결을 한다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자본가하고 상대하기 어렵지만 어떤 집단으로서는 우리가 자본가와 상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노동자 운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입 측면에서는 이렇게 노동자로서 사고를 하게 되고, 지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지출에서는 우리가 소비자로서 사고를 하잖아요. 근데 소비자로서 사고를 할 때는 당연히 같은 물건을 되도록 싸게 사려고 하고, 아니면 같은 가격이라 좀 더 좋은 물건, 혹은 좀 더 윤리적인 물건들을 사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자본을 상대하기에는, 되게 어려우니까, 여기서도 어떤 우리가 단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소비자 운동,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소비자 운동들의 여러 종류들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노동자 운동과 소비자 운동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약간, 묘한 부분은, 그러니까 노동자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수익을 좀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지출을 좀 더 줄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과가 됐을 때, 결국 이게 남는 것은 이제 잉여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이 수지 계산서만으로 그러니까 생활하고 돈이 얼마나 남았지? 약간 이런 정도만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부터는 위에 등식이 필요해지는 거죠. 재무상태표라는 등식이 필요해집니다. 우리가 자본을 갖게 되고 빚을 얻어서 집을 구한다, 이런 식의 이제 부채를 얻어서 자산을 확보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여기서는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항상 채권자로서 생각을 하게 되고, 부채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채무자로서 생각을 하고, 이걸 종합한 어떤 자본가로서 생각하게 되는 이 영역은 사실은 금융자본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노동자로서 열심히 자본에 대해 상대하면서 싸웠고,
소비자로서 자본과 상대하면서 싸웠는데 금융자본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마치 우리도 어떤 자본가처럼 생각하는 상황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다른 방법이 사실 없으니까. 예, 우리가 자본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예, 이 자본으로서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이 좋지. 여기서 손해를 봐도 괜찮다. 아니면 이걸로 이익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자본의 영역을 말려 들어가게 되면 우리 어떤 성과들이 되게 이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점점 더 돈이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분명 우리가 자본을 상대하는, 말하자면 이제 탈자본으로서 생각하는, 우리가 자본가를 좋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제 자본가처럼 사고하게 되는 이런 이율배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금융자본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단결을 해서 공유자로서 단결을 해서 공유자 운동으로서 우리가 단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노동자 운동과 소비자 운동과 함께 공유자 운동을 함께 하는 탈자본 운동의 어떤 화폐 흐름이 완결될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걸 금융자본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탈자본 영역에서의 예, 금융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금융운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금융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이 필요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돈을 많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남고 어떤 금융 영역에서 예를 들면 투자도 할 수 있고 지불한 자산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됐을 때도 이 영역에서도 우리가 자본의 일부가 아니라 자본을 상대하는 원래 우리가 노동자나 소비자로서 생각했던 탈자본 운동을 계속하려면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너무 초과된 것 같은데. 네. 너무 쫓기지 마세요. 네. 빈집에 왔다 생각하고. 예. 이제 빙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 아까 이제 식사 같이 하시고 이런 걸 보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돈의 흐름이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친구하고 이제 돈 거래를 요새는 이제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뭐 격언 아닙니까? 그죠? 돈도 있고 친구도 잃는다 이런 게.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저는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친구와 돈 거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빌려줄 때가 있고 빌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빌려줄 때,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자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자신이 어떤 타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타입이 있겠습니다. 그죠? 빌려줄 때도 무이자고, 야, 내가 친구끼리 무슨 이자냐, 이런 거죠. 그죠? 빌려줄 때도 나는 이자 안 받고, 내가 빌릴 때도, 야, 친구끼리 무슨 이자야. 이렇게 이자 안 주는. 요런 관계. 요런 관계가 있겠죠. 그죠? 예. 예. 보통 그렇죠. 이게 좋습니까? 아, 보통 그렇습니까? 예. 그 드문 경우입니다, 사실은. 네. 친구끼리 뭐 돈을 빌리고 그래.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아. 야, 친구여도 이자는 줘야지. 그죠? 근데 내가 빌릴 때는 야, 친구끼리 무슨 이자야. 이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또 다른 타입은 이런 타입도 있겠죠. 그죠? 야, 친구라도 이자 거래가 깔끔해. 무이자로 하면 이게 약간 좀 너무 신세지는 것 같고, 그죠? 친구끼리라도 이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혹시 이런 타입 있습니까? 네 번째, 빌려줄 때는 무이자로 빌려줘. 야, 친구니까 안 줘도 돼. 이렇게 하는. 빌릴 때는 야, 네가 그래도 그동안 손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자 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있겠죠. 가끔 있죠, 그죠? 자, 네, 이게 이제 친구라고 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인간형이라고 하면 이 중에 어떤 거죠?
이 경우죠, 그죠?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인간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인간형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둘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럴 바에 이제 친구가 안 되겠죠, 그죠? 처음 몇 번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평판이 이렇게 퍼지고 나면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세상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다 보면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자를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결국은 막 이런 정도로 타협을 보게 될 겁니다, 그죠? 친구끼리도 그냥 이자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친구끼리는 당연히 무슨 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세상은 사실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고,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파란색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그러니까 이 경우, 그러니까 친구끼리 무이자, 그러니까 이게 좋긴 좋은데, 이게 원래 이랬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세상에서 다 이렇게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이 상황에서는 이게 약간 관계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빌리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번째 관계가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이 네 번째 같은 사람이 있으면, 보통 빌리다 할 때는 네. 뭐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줘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빌리는 입장이라면 어떻게든 갚아줘야죠. 그죠? 친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갚아주고, 가능하면 이자를 더 줄 수도 있을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근데 이런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예, 세상 살기가 되게 어려울 거고, 이 친구랑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죠? 예, 빌려주나 무조건 이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되게 좋은 친구인데, 이 사람이 몰락하게 가겠죠. 그러니까 몰락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이런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사람이 돼서 같이 상대를 하면, 물론 옥신각신 하겠죠. 그죠? 네. 예, 서로 이자를 주겠다고 하고 안 받겠다고 하고 이런 상태가 벌어지겠죠. 그죠? 밤마다 노젓가리 옮기는 사람 되겠죠. 네? 밤마다 쌀가매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건지가, 조금 더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에서 어떤 게 발견된 거냐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집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금을 모으고, 그걸 또 이용해서, 집을 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출자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친구들이랑 같이 살 때는 보증금 그냥 묻어두는 거지. 여기서 무슨 이자가 나오면, 그래서 친구한테 이자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 이 공동체는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반대 이용자 같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비용은 n분의 1 하면 되니까요. 그죠? 술 먹고도 n분의 1 하면 되고, 집 비용도 n분의 1 하면 되는데, 점점 살다 보니까 이제 보증금을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집을 계약해야 되는 막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보증금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은 못 내는데, 어쨌든 낸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손해보는 거니까 나는 못 내는데, 저 사람은 이미 냈으니까 그럼 저 사람이 손해보는 거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이자라도 주는 게 차라리 당당하게 마음 편하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출자가 굳이 이자를 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거를 안 주면 더 마음이 불편하니까, 안 주면 더 신세지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동등해야 되는데, 동등한 친구로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신세지는 느낌이 드니까, 이자를 주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이상하지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 출자자만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이거 출자자가 주는 어떤 혜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뭐가 잘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만나면 이자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안 받게 출자자는 안 받겠다고 하고 이용자는 주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자가 남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리고 이 상황은 되게 좋은 상황인데, 그죠? 공동체에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되게 애매해진 거죠. 그래서 가운데다, 이 둘이 싸우면,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싸우면 이자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이자를 어떻게 하지라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서 이제 중재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운영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일단 남으니까, 이걸 일단 모아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일단 모아두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새 집을 구할 때 어차피 돈이 필요하니까 새 집을 구할 때 그냥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 공동의 돈으로 모아두고 나중에 확대할 때 쓰자. 아니면 정 거시기하면 적절히 분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출자자한테도 조금씩 주고 이용자한테도 조금씩 주고 적절히 분배하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우리가 외부에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운영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아까와의 어떤 이런 사양의 관계가 없어지냐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운영자는 사실은 출자자를 상대할 때 어떤 면에서 이제 이용자를 대신해서 이제 상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자자 계속 안 받겠다고 하는데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용자 챙겨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도 출자자가 계속 사양을 하면 중간에 묻어두는 거죠. 출자지지금이라는 이름으로 적립을 해두는 겁니다. 이용자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자를 낼 수 있고 내는 거 좋겠지만 만약에 뭐 집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공동체가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자를 막 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죠? 안 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겠다고 하면 여기서도 뭔가 이 사양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 여기다 어떤 돈을 좀 묻어두고 니네가 꼭 어려우면 그때 가서 써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일부는 또 내부에 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외부의 연대 활동에 쓰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가지 주체가 만나게 되면 이게 거의 이제 은행과 유사한 형태를 갖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우리가 아는 은행은 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의 은행은, 그러니까 예금자도 당연히 이자를 추구를 하면서 은행에 저축할 거고요. 그죠? 대출한 사람은, 물론 진짜 생활비가 없어서 대출한 사람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대출들은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집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출자도 이자를 내긴 내지만 그거보다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있는 자본 수익 추구하는 사람이죠. 뭐 은행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이제 자본과 국가와 연결되는 형태로 해서 모두가 자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어떤 금융의 시스템이 자본의 금융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시스템도 사실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자자가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이제 금융 커먼즈, 우리의 어떤 은행, 우리가 만든 어떤 은행에 출자를 하는 겁니다. 이자를 바라지 않고 출자를 해요. 이용자도 마찬가지, 어차피 은행에 주고 있었던 의자예요. 그죠? 예, 아니면 뭐 월세로 내고 있던 이자를, 그걸 은행 주느니 우리한테 모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리고 운영자는 그 사이에서 그러면 출자자와 이용자가,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 커먼즈에서 우리 어디에 대출을 할 것인가, 우리 어떤 목적으로 돈을 쓸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력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잉여가 있다면 이걸 외부로 연대자에게 환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가 자본 수익을 사양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금융 커먼즈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네,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출자금과 여기서 발생하는 잉여금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도 다 사용하고 있지만 이 모두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진 않아요. 그죠? 어디로 가진 않고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겠죠. 네, 이걸 이제 저희가 금융 커먼즈라고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대단히 작습니다만 우리가 남은 것은 우리가 금융 커먼즈라는 체계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 커먼즈를 잘 운영만 할 수 있다라면 남은 것은 조금씩 이 자본의 은행에서 금융 커먼즈로 조금씩 옮겨오는 것들이 되겠죠. 네. 누가 시간 이야기했노? 계속 시계를 보게 만들고. 예, 4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니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하시면 돼요. 네. 지금부터 약간 좀 이론적인 얘기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네, 이 사양의 어떤 사양의 체계가 가능하냐? 모두가 사양하는 체계가. 그러니까 이게 가라타니 고준이라는 이제 일본의 유명한 사상가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물건, 그러니까 내가 다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교환을 통해서 물건을 얻어야 되는데 교환의 방식이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방식은 상품 교환입니다. 우리가 돈 주고 물건을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의 체계가 이제 자본이라는 체계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뺏는 거예요. 그죠? 예. 다른 사람 걸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수타라는 어떤 체계. 그러니까 이 수타를 기본으로 한 어떤 체계가 이제 국가라는 체계가 있는 거죠. 세금이라고 표현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네? 세금이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 말고 선물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죠? 그냥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주는 선물의 교환이 있고, 이것의 체계가 가족, 혹은 공동체, 혹은 이제 뭐 민족, 이런 네이션,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교환 양식들이 있고, 이것들이 지금은 자본을 중심으로, 지금의 자본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본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의 교환 체계가 하나의 틀을 이루고 있는,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자본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국가의 어떤 문제를 민족이나 가족이 해결하면 되지 않겠나? 라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만으로 해결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거나, 자본을 억누르려고 하는데 국가가 너무 커지거나,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르타니 고준의 얘기는 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 세계를 왔다 갔다 거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네 번째 교환 체계가 필요하다. 네 번째 교환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X라는 것이고, 이것의 사례로 이제 어소시에이션이나, 여러 이제 협동조합 같은 어소시에이션이나 이제 대환화폐 레츠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 내용이 뭐 얼마나 이게 타당한 얘기인지를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가와 자본, 그 다음에 약간 좀 깨름직한 어떤 민족 혹은 가족 이런 것들의 체계를 동시에 넘어서는 어떤 교환 양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되게 구체적인 어떤 실천들로, 어떤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대환화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재밌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되게 좋아서, 이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대환화폐 실험을 저희가 빈 마을에서도 여러 번을 합니다. 한 8번 정도를 하는데 다 실패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빈고라는 이제 마을 금고는 이거는 그냥 필요해서 그냥 만든 거거든요.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서. 예, 여러 사람들의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여기다 넣어보니까, 이건 또 그럴듯한 뭔가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교환이라는 것은, 제한하는 사람이 있고, 제한하는 사람이 갖기를 제한할 수도 있고, 주기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응답하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로 갖기 혹은 주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안자가 준다고 얘기했을 때 응답자가 거기서 순응해서 그럼 내가 가질게 라고 얘기하면 이제 선물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제안자가 내가 갖겠다고 했을 때 응답자가 나도 가질 건데?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또 경쟁이 벌어지겠죠.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상품 교환이 이루어질 거고, 제안자 갖기를 제안했는데 응답자가 그래? 라고 이렇게 주기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떤 수탈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교환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안자가 주기를 제안했을 때 응답자가 아니야, 나도 줄 거야. 반발하면서 나도 줄 거야 라고 그러니까 서로 사양하는 어떤 관계가 교환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교환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이제 사양 교환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자본 국가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사양 교환에 기반한 어떤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의 이름은 사실 커먼즈가 제일 적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양 교환에서는 다른 교환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소유를 어느 정도 사양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무언가가 생겨나죠. 예, 그러니까 누구도 가져가지 않는 공동의 무언가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커먼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곳에서는 있지 않는 공유가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가면 좀 여기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근데 이게 금융으로 넘어가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예요. 그렇죠? 이게 뭐 주고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원금은 갔다 와야 되는 거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수익이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인데, 채권자도 수익을 추구하고 채무자도 수익을 추구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본의 금융일 겁니다. 그죠? 여기서 어쨌든 서로 경쟁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금융의 체계가 자본 금융일 거예요. 근데 이 자본 금융의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당연히 부가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너무 고리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럼 채권자가 자본 수익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사양하는 거죠. 채무자를 위해서 자본 수익을 사양하면 이게 이런 교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 구도가 아까 그 친구와의 동거래와 나중에 동일하다는 걸 눈치채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교환, 그러니까 무이자로 빌려주는 이런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런 금융이 가능하고 이거를 보통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할 텐데 이걸 체계화한 은행들도 있어요. 무이자 은행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외국에는 좀 더 큰 사례들이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신현은행이나 뭐 도토리아 같은 이런 무이자 은행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식은 공유자가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수익을 좀 더 사양하더라도 뭔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본 수익을 사양하는 채무자가 있다라고 하면 혹은 그걸 지원하는 어떤 국가 같은 체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공공의 금융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라면 이제 자금이 공급이 되지 않을 곳에 이제 자금을 공급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공공금융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물론 자본의 금융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습니다만, 근데 이 네 번째 금융도 가능한 거 아닌가? 라는 것이 이제 빙고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자본 수익을 사양하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채권자란 채무자라보다는 어떤 공유자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본 수익을 사양하는 공유자들끼리 만난 어떤 커먼즈 금융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질문하면서 좀 더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커먼즈 금융이 좋다는, 그러니까 뭐 이걸로 다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어떤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물 교환, 지원 금융, 무이자 은행이나 어떤 공공의 금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근데 또 한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근본적인 어떤 불균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커먼즈 금융을 기본으로 해서 이들이 다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본의 금융과는 조금 더 다른 어떤 금융의 체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가르타니 고진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본과 국가와 가족이라는 어떤 체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체계가 이건데, 그러니까 자본이 다 지배를 하면서 국가와 가족은 분명히 약간은 다른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가족은 기본적으로 다른 교환 체계에 기반한 다른 교환인데, 이게 이제 자본에 지배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자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래서 국가와 가족이 있지만 이것이 그냥 큰 자본의 한 요소처럼 자본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커먼즈 사양 교환에 기반한 커먼즈 금융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가족과 국가가 지금은 자본과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변화 여지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실 단순히 가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공동체, 지역 공동체나 더 넓은 공동체, 좀 더 열린 공동체들을 만들기 위한 운동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신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운동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국가를 조금 더 국가를 좀 더 개선하는 방식, 국가가 지배하는 국가가 아니라 좀 더 자치하는 국가로서 국가를 조금 더 좋게 바꾸는 노력들도 계속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 어떤 되게 정치 운동들이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정치 운동과 공동체 운동이 한 가지 빠져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금융형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대단히 소중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정치 운동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저는 이 자본의 금융은 다 통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본이 싫어도 다 자본의 금융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사실 자본의 금융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국의 공통이고, 이게 진짜 그냥 이게 전 세계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본의 금융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닌데,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다른 체계, 사양의 교환에 기반한 금융 커먼즈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금융 커먼즈를 중심으로 공동체와 공화국이 같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공유지 공화국 공동체의 새로운 트라이앵글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자본계와 구분되는 공유계 체계를 만들면 우리가 어떤 전선을 형성하면서 해볼 만한 싸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 섞인 결론을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사실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질문들, 이미 받은 질문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나중에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